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이죠.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할 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테고요. 요즘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나 가을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일상을 제쳐두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위로와 감사, 업적에 대한 치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12구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대통령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사실상의 정치 집회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최종 불참을 확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숨에는 경중이 없는 만큼 애도의 마음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59명이나 사망한 참사에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남겨진 유가족들이나 참사를 바라봤던 국민들의 계속되는 트라우마를 보듬고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총선에 가 있는지 국민들의 아픔에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여수시가 화양지구의 복합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업체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잠시 후 여수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추진해온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선포가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네,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선포가 이 헌장 내용에 포함된 일부 문구에 대한 지역 종교계의 반발로 선포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이 전남도민인권 헌장 제정 및 선포 무산으로 이 어제 열렸던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도 결국 도민인권 헌장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이 전남도 인권 헌장 제정을 추진해온 전남도는 지난 8월 말에 인권 헌장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전남도는 지난 9월 13일과 14일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누어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이 도민의 날인 어제 인권 헌장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남도가 공개한 인권 헌장 초안에는 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전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이 전남 등 총 4개 원칙 아래 18개 분야의 도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역 기독교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전남 동부권 공청회까지 무산됐는데요. 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도민 헌장 내용 중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권 헌장 내용 가운데 말미에 말씀하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라는 건데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제정이 무산된 전남도 도민인권 헌장에는 제2조 차별금지 원칙에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이 마지막 항목이 문제인데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인권 헌장 초안이 공개되자 전남 바른교육 도민연합과 전남 교회총연합회, 전남 경목연합회,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전남 지부 등 지역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달 20일 전남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헌장이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나 양성애 또 이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하거나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종교단체 말고도 전남도에 접수된 3천여 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도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남도는 초안 공개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력한 상황이었고 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선포를 미루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인권헌장 성포 무산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인권헌장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미 도민들의 여론이 수렴된 인권헌장을 특정 단체의 반발에 굴복한 모양새가 됐다며 인권헌장 선포를 미룬 전남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의 도민 헌장 선포 무산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주민들로서는 이 초안 작성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이 이미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안 작성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의 인권헌장은 김영록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사례 수집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왔는데 지난 4월에는 초안 작성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인권 전문가나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인권헌장 재정위원회도 출범했고 또 일반 도민 100여 명이 참여한 도민 대표단도 구성해 인권헌장에 대한 의견을 이미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인권헌장 재정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이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인권헌장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예정된 헌장 선포를 미룬 것은 전남도의 무책임한 처사이고 향후 일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약간 좀 미뤄지고 있는 건지 전남도의 뭐 명확한 입장 표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의 100% 출자사로 광양에서 가동 중인 광양 알루미늄 공장, 미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조사를 받으면서 수출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중국 밍타이의 계열사인 광양 알루미늄 공장에서 추가로 가공된 제품이 중국의 알루미늄판에 대한 불공정 무역 명령 법규를 근거로 이 반덤핑 및 상계 관계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지난 3월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특성 수입품이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로 불공정 거래 주문을 우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와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이 상무부의 조사 진행으로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현재 미국 수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수출길이 막힌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연간 10만 톤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연 2만 톤 규모의 내수용 알루미늄 생산에만 머물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가동률도 떨어질 것이고 공장에요.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 공장 유치한 광양 경자청 입장 궁금합니다. 네, 광양경자청은 이번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반덤핑 조사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알루미늄 원재료에 대한 추적이 진행됐는데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일부 원재료에서 한국산이 있음을 의문을 제기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경자청은 현재 광양 알루미늄 측에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지만 조사 기간 중에는 수출이 제한되면서 고용이나 투자, 세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경자청은 미국 상무부의 우회 수출 조사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이 신규로 용해로 라인을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광양 알루미늄에서는 환경부에 용해로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신규 용해로 설치 문제, 글쎄요, 공장 설립 이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강력한 또 반발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광양경자청은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지난 2019년 경제청과 주민 또 광양시 간 사자 합의서를 체결해 이미 주민 동의를 거쳤고 공장이 입주할 때 용해로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 용해로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용해로 설치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21년 광양 알루미늄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주민단체가 사자 합의서 무효 확인 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 법원이 대기 환경 오염 우려 등은 용해로 설치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될 사정이라며 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 공장에 추가로 용해로가 설치될 경우 이 추가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여수시와 여수 화양지구에 해양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업체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여수시가 업체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29억 원을 부과했는데 업체 측에서 불복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어떤 것들이 쟁점이고 여수시의 패소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아주 궁금한데 오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여수시 상수도과 김정남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상수도과장 김정남입니다. 예, 이 소개해드린 일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2015년 7월에 저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에서 A업체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A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1심 판결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소송이 조금 종류가 틀리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총 3번, 최근까지 해서 3번 했습니다.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에 그러니까 A업체가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 당연히 이제 상수도가 필요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계획이 좀 달라졌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저희가 당초에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백야도 이론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화양지구 해양복합관광단지 계획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상수도 사용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당초 계획 광경도 확대를 하고 또 배수지 증설도 하고 해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번 재판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쟁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수도법과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예. 수도 신설에 이제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또 장내 수도 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시설 분담금이랑은 다른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예, 시설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은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합니다. 예. 근데 시설 분담금은 적용하는 방법이 관로 신설에 대해서 구경별 금액을 적용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물 사용량, 즉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네. 예. 그러면은 A 업체 공사할 당시에 네. 그때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왜 그때는 안 한 겁니까? 당시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예. 원인자 부담금이 조례가 없었고 그때는 시설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시기였었는데 시설 분담금은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계량기 구경별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우리 A 업체에서는 수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제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사업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 이후에 여수시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136억 원입니다. 136억 원? 네. 그러면은 129억 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136억 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최초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한 것은 저희 조례에 있는 톤당 사용량, 톤당 고시된 단가가 199만 9천 원인데 예. 사용하겠다고 한 양이 6,823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곱하기 적용을 하면 136억 원을 산정이 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예. A 업체 때문에 발생했던 추가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저희 총 사업비 중에 한 45% 정도인 약 129억 원입니다.
그래서 129억 원이 나온 거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1심에서. 네. 종합적으로 원인 파악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재판부는 이제 이미 완료된 수도 시설의 공사 비용 중에 A업체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산출해낸 금액인데 그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한 점이었는지 보완해서 다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추가 대응은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방향이 가장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 A업체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부분만 부과한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원자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면 일단 저희가 상수 공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원자 부담금을 부과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A 업체하고도 또 중간에 그 뭐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어쨌든 세금으로 상수도 공사를 한 것이고 추가된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다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여수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뭐 소송 필패 뭐 이런 이제 웃지 못할 별명도 있단 말이죠. 네. 뭐 시민분들께 뭐 주고 싶은 말씀이시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저희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다시 어떤 상황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일단 일정은 좀 길어지겠어요. 그러면 추가 대응이 또 필요하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상수도과 김정남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 네, 이번 주 주제기의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광양의 한 새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에요. 예, 그 마동에 위치한 그 한 아파트인데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아침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에 이제 글을 써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스케치북에는 할인 분양을 막아달라. 도대체 그 분양 가격을 어떻게 측정한 건지 공개해달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질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 아파트가 한 1114세대 정도 되는데 크네요. 그쵸. 그 정도 되는데 미분양, 그다음에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가 한 190여 세대가 돼요. 근데 이 190여 세대에 대한 그 물량이 최근에 할인 분양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 미분양이거나 취소가 된 것을 190여 세대를 할인해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쵸. 미분양 세대는 한 70여 세대가 되고 나머지 한 120여 세대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세대거든요. 예. 이 190여 세대가 할인 분양 시장에 나오면서 어제와 같은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할인이 됐길래 반발하시는 그 거예요? 가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팜플렛을 보니까 홍보 팜플렛을 보니까 일단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천 원 분양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예.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7천?
그쵸. 근데 뭐 이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8천만 원 정도 할인 와. 분양된 거다. 이제 기존 입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8천을 깎아주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는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0월이라고 하면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예. 9개월 사이에 8천만 원을 떨어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고 하니까 밑을 노르시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해서 이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미분양 물량은 70여 세대밖에 안 되고 뭐 계약 해지된 세대가 1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20%가 좀 안 되는 이 물량인데 예. 도대체 왜 8천만 원까지 할인해서 분양을 하는 거냐. 이 할인 분양 가격 측정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한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기존 입주민들과 상의 없이 이런 할인 분양을 갑자기 지난 20일부터 홍보글이 올라오면서 일부 부동산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럼 보시기에 이 정도를 깎아주는 것은 할인 분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8천만 원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 아파트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할인 분양을 했는데 그때 할인 분양 퍼센트가 10%였거든요. 10%? 10%였고 근데 이 10%도 기존에 먼저 분양을 받은 기존 분양자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분양자들한테는 10%만큼의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이제 뭘 건설사 주겠다. 측에서 했다고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됐는데 예. 이건 최고 8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또 협의도 없었고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논란이 또 된 게 이런 할인 분양 외에 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 이 할인 분양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게 갑질 시비가 붙어진 거예요. 아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예. 내용이었냐면 새로 이제 할인 분양에서 들어오는 세대한테 주차 요금을 50배 적용하겠다. 50배요? 네. 그다음에 이사 시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 원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의결을 하고 이거를 이제 A4 용지를 아파트 곳곳에 붙이면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불거졌죠. 입주민들 그러겠네요. 편드는 의견도 있는 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걸 어떻게 막겠냐.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깎아주니까는 깎아서 들어온 거지. 뭐 그쵸. 내가 뭐 깎아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할인 분양 세대는 잘못이 없는데 예.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하. 이런 좀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 이거는 이 아파트의 상황을 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한 거지. 사실 원 입주민들이요? 예, 원 입주민들이 한 거지. 어떻게 할인 분양에서 들어오는 세대를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막겠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의도도 없었다. 근데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세게 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계약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할인 분양을 통해서 계약한 건이 한 건도 없다고요? 네, 아직은? 계약이 이루어진 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입주한 세대도 없는 상황인데 예. 이 기존 입주민들은 그래서 할인 분양을 조금 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자 문제가 좀 있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속된 상황에서는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아하. 근데 이런 보상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유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시위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밀어붙이게 될 경우 이 물량이 다 나가게 되면 건설사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분양자랑 할인 분양자랑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할인 분양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건설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건설사는 이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할인 분양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 중도금이랑 잔금을 안 낸 세대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연체 이자만 내고 예. 중도금이랑 잔금을 안 치른 세대도 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대상으로 분양 대행사가 뭐라고 하냐면 위약금을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때까지 낸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위약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안 받을 테니까 계약 해지하고 재분양을 받아라.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싸게 되는 것 그쵸. 아니냐? 위약금,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복잡하게 낸 되네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때까지 낸 계약금을 날려도 이미 음. 낸 돈을 날려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니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득이 되니까 계약 해지 후에 재분양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거죠. 예. 근데 건설사에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 분양 대행사에서 한 거지 본인들은 모르는 이야기다. 사실 무근이다.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엊그저께 직접 그 건설사 서울에 있는데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할인 분양을 잠시 중단하고 입주민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달 말에 한번 건설사에서 실제로 이 아파트에 나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왜 이렇게 측정했는지 그것도 관리사무소장이 측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네. 할인 분양가를.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이유나 계기가 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태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또 하나의 뉴스를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이 열렸어요. 네,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목록에 저희 이제 여수와 전남권, 고흥이 또. 그쵸. 예. 갯벌이 포함이 됐어요. 그 여자만 일대라고 하죠. 여수, 순천, 고흥. 이 여자만 갯벌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예. 원래 전남에서는 신안이랑 순천 갯벌만이 세계유산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잘하면 여수와 고흥까지도 넓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갯벌이 한 2.5% 국토 면적의 2.5% 정도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자만 갯벌은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멸종 위기 정도 많이 살고 또 2,000여 종의 생물이 또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좀 등재가 되면 뭐 관광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기대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되게 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이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교통비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서 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오는 11월 1일부터요.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전남의 22개 시군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택시 운임료율 조정 기준을 도내 22개 시군에 전달했는데요. 이 전남도 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거리 2km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예. 또 거리와 시간 요금 변경이 됐는데요.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좀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여수시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9km까지는 거리 요금 130m, 시간 운임은 30초당 100원. 9km 이상 시에는 거리 요금 130m, 시간 운임 30초당 14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뭐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인데 보통 인식하시는 것이 이 기본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3,300원에서 1,000원이나 올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택시를 이용을 자주 하셨던 승객들께서는 이것도 좀 부담이 되시겠어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예정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이제 교통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 서민들의 삶은 한층 더 팍팍해질 것 같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평소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들은요, 이번 인상폭을 듣고요, 예상보다 많이 인상돼 택시보다는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예.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클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서민들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이제 택시는 안 타야죠, 뭐 결론은. 부담이 많이 가죠. 우리 집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1,000원이 오른다더니 그 기본금만 오르잖아요. 다 연결돼 갖고 더 많이 뛰어보잖아요. 많이 걸을래요. 한꺼번에 확 오른다고 생각하지. 두 번 나눠서 올랐으면 좋겠네. 택시 타고 다니려면
그거 몇 타당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다닐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1,000원씩이나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000원이 오르면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야 별 타격이 없겠지만 이렇게 택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너무 택시비가 지금 보통 한 번 타면 5,000~6,000원은 짧은 거리를 가도 그 정도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이제 10,000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택시 안 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닐 것 같고. 네, 이해는 되지만 1,000원은 너무 그런 것 같고 500~600원. 예, 좀 부담스럽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한 번에 인상을 많이 하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남도의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늦은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2019년 이후 소폭 인상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전혀 요금 인상이 없었던 터라 한꺼번에 이 부담이 가중된 것인데요. 이 전남도에서는요 물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의 부담은 크지만 그동안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박탈감도 컸다라는 이제 이야기일 텐데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고려를 또 해야 될 부분이겠어요. 네, 지역 택시업계에서도요 이번 인상안은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교했을 때 현재 기본 요금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건데요. 이 택시 기사들은요 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 물가에 비해 요금은 오르지 않고 승객은 더 줄어든 상황에서 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택시 기사들은요 운수 종사자들도 같은 서민이고 노동자인데 최저시급도 꿈을 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택시기사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안 올랐을 때는 생각을 안 하고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해년마다 안 올라가고 4년 만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동차의 소모품, 부품부터가 전부 올라 있잖아요. 또 인건비 올라 있죠. 그러니까 택시요금은 당연히 올라야죠. 아무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당연히 올라간 게 당연하고 또 이제 전라남도는 조금 늦었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가스비가 얼마냐 그러면 가스비 오고 차 달아진 값이 하루에 5만 원씩 나가버려요. 이거 10만 원도 못 벌어요 하루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고 우리 물건값 다 오르고 택시비만 올라갖고 되겠어.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없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요 이상 더 지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택시. 예, 택시업계도 참 굉장히 또 힘든 이야기를 또 많이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은 인상이란 단어만 들어도 걱정부터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택시 요금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대폭 인상됐겠지만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요.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물가로 서민들의 한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먼저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서 파묻은 택시기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걸리는 것보다는 없애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한 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일이죠. 한 감귤 농장 땅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제주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50대 택시기사 A씨로 인근 CCTV에 찍힌 택시를 토대로 용의 차량에 올렸고요. A씨의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감귤 농장에서 1시간 이상 머문 사실을 확인한 후 감귤 농장 땅속을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2,9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조명 등이 묻혀 있었고요. 50대 택시기사는 A씨는 현장에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힌 게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제주 서귀포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땅속에서 파는 카메라 저장 장치에는 제한속도 시속 80도로에서 100km가 넘게 과속한 A씨의 택시 번호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2,900만 원 상당.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생각보다. 10만 원 안팎 정도는 내면 될 것 같은 것인데 2,900만 원 다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게 말이에요. 예,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습니까?
과속하지 않는 게 우선이고 실수로 과속을 했다면 범칙금을 내야겠죠. 또 택시라면 더욱더 운전자들의 좀 본이 돼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노래는 간미연의 파파라치, 에릭이 함께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Yes, I'm gonna be your paparazzi. 미치겠어 미치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마치 마술같이 너에게 빠져버렸어 눈치 없이 자꾸 왜 네가 질문 뱉고 나 너만 자꾸만 난 찾게 돼 바보같이 날 쳐다볼 때까지 날 사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래 널 감시할래 내가 너의 팬이 돼줄래 I'm a paparazzi 매일 널 따라다니지 I'm not gonna watch it 넌 언제나 my superstar I'm a paparazzi 넌 어디를 가든지 I'm not gonna watch it 내 눈을 피해 숨지 못하지 paparazzi 불안해서 자꾸 예감들의 혼란 난 너만 자꾸만 난 찾게 돼 바보가 됐어 네가 없음 왠지 하루 종일 미치겠음 더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손바닥 질질 날 쳐다볼 때까지 날 사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래 널 감시할래 내가 너의 팬이 돼줄래 I'm a paparazzi 매일 널 따라다니지 I'm not gonna watch it 넌 언제나 my superstar I'm a paparazzi 넌 어디를 가든지 I'm not gonna watch it 내 눈을 피해 숨지 못하지 paparazzi PRS in the building. 2-0-1 빠져들어 ERS의 mirror Superstar is my middle name is getting bitter 밀어내도 들이밀어 paparazzi 수많은 eyeballs 보채만 채도 잘난 채 It's coming at you big avalanche Now stop that 다 전부 빌어줄게 gone 2-1-2 이제 시작해봐 That's what they gon' do I'm a paparazzi 매일 널 따라다니지 I'm not gonna watch it 넌 언제나 my superstar I'm a paparazzi 넌 어디를 가든지 I'm not gonna watch it 내 눈을 피해 숨지 못하지 paparazzi 네, 간미연의 파파라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그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해상으로 목선 타고 넘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24일 오전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 4명이 강원도 속초 해상으로 소형 목선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선이 최초 발견을 했고요. 신고를 한 이후 군과 해경은 이들의 귀순 의사를 밝히고 확인하고 속초 동방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나 뭐 감시 체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어민이 먼저 발견했다. 이게 가장 또 큰 논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발견 당시에는 무장하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무장 상태는 아니었고요. 군복 차림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이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일가족인 것으로 초기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처음 발견에 대면을 한 어민에게 건넨 말은 여기가 어디냐였고요. 어민은 속초다. 북에서 왔냐 하니까 침묵을 했고요. 처음에는 다시 북한에서 왔어요 했더니
끄덕끄덕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은 잘 왔어요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군에서 고기잡이 등을 할 때 사용하는 5톤 이하의 북한 군 부업선이라고 군 관계자는 보고 있고요. 이들은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4명을 넘겼습니다.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을 했다가 당시 다시 북송을 한 이후 4년 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던데 뭐 더 자세하게는 이제 조사가 뒤에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뚫리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문제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이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공동경비구역 JSA의 OST 중 한 곡입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는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